네, 안녕하세요. 금나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포스닥을 마치고 이제 동국대학교에 임용된 지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는 지금 우리 학부생들도 계시고, 학부생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학부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리고 뭐 포스닥도 계시고, 심지어 연구자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학생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제 경험담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한국의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미스코리아 진이 됨으로써 국제 대회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탐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캠퍼스를 보고 나도 여기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유학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미국의 바이오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의 목적은 그래 나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갈 거야 하는 것이었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0곳이 넘는 미국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모두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플랜 B로서 가게 된 곳이 콜롬비아 대학교 영양학 석사 과정이었고요. 그 당시 의대에서 떨어진 그거에 대한 좌절감,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석사 과정에 별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않고 갔었어요. 근데 막상 가정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영양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듣다 보니까 학문적인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내가 영양과 비만을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 이 미스코리아 경험 때문에 갖게 된 수많은 다이어트 경험을 내가 학문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사 과정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를 지원해야지 하면서 결심한 후에 저에게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전공 선택의 문제였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즐겨하는, 좋아하는 바이오케미스트리와 왠지 나한테 재능이 있는 것 같은 에피데미올로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처해 있었어요. 저는 학부 시절 유기학을 너무 좋아해서 왠지 바이오케미스트리 쪽으로 가면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인 물질을 발견하고 싶다는 꿈도 있었지만, 그 당시 관련 논문들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이해하는 듯한 그런 분야였고요. 반면 역학이라는 분야는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나한테 되게 쉽게 이해되고 다가오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부 시절 때 대학원에 있는 영양학 과목을 들으면서 알게 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자문을 부탁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이메일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구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I do advise students to follow their talents. The goal in any academic career is to produce new results that are innovative and useful. Your talent has much to do with your eventual accomplishments. 자, 이 이메일 읽고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이오케미스트리로 갔을까요? 역학을 에피데미올로지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 저는 그래서 제 재능을 따라서 바이오케미스트리가 아닌,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역학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게 됐어요. 이제 박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험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는 쪽에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뿌듯함도 생기고 재미도 솔솔 생기더라고요. 다들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뭔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답답함과 찝찝함이 있고, 뭔가 이해가 되면 막 짜릿함과 시험 개운함이 있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일종의 중독이 돼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받은 시험지 일부분인데, 저희 통계학 교수님이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3과목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은 너뿐이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저거는 영양역학 시험지 결과인데 만점이 100점이잖아요. 제가 100.5점을 받았어요. 한 문제 답변을 잘해서 보너스 점수를 받아서인데, 자, 여기서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사이언티스트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로 증거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재능에 대한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연습을 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성취감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의 칭찬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또 다른 성과의 목표를 결정하고 도전하게끔 되는 매개체가 됐고 또 이 박사라는 과정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싸우는 그 심리적 부담이 참 큰데 그 속에서 이러한 작은 성취들은 저로 하여금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확실성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실성을 키우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운 좋게도 되게 훌륭하신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저 안에 있는 재능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을 피울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학원 4학년 때 첫 주저자 논문을 냈는데 그 뒤 1년 뒤에 졸업할 때 약 주저자 논문 8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재능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IQ가 뛰어난 천재는 절대 아니고 노력파이거든요. 그래서 IQ 컴플렉스도 있었고 그때 중고등학교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해 라고 저를 위로도 해주시고 자신감을 북돋워 주셨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버드에서 생활하면서 그쪽 동료들과 교수님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천재인데 되게 열심히 해요. 게다가 즐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하는 넘사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나마 내가 재능을 우선시해서 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존할 수 있었구나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곤 했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한테 그래 재능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보면 잘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성과라는 거, 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라는 말처럼 이 성과라는 것도 그게 크던 작든 작은 성과를 한번 내본 사람은 그 다음 성과를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더 큰 성과로 가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 생활이 이 그림이 딱 묘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그 성과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안개 숲과 같은 그 긴 터널을 끝나고 빛을 보게 되는 그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씨앗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생, 석사생 있는데 걔네들 보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재능을 찾는데 올인을 하고 거기에 너희들을 정열을 다 쏟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정의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해상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재능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재능이 재능일까 아닐까 그거를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이것이 나의 재능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말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중에 항상 힘들 때마다 읽었던 시 중에 하나예요. 흔들리며 피는 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그 과학자에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